방금 필링 들어가셨죠? 필링 어때요? 잠깐이라도 해본 소감이. 손이 너무 아파. 손 많이 아프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안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레터링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과정 중에서 제일 힘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레터링이랑 도형인데, 저는 솔직히 두 개 중에서 꼽으라고 하면 레터링이 더 힘들어요. 레터링은 방금 채워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진짜 안 들어갑니다, 새까맣게. 근데 그걸 다 새까맣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힘든 겁니다. 손도 많이 아프실 거고. 근데 그거를 한 번만에 해주는 게 중요해요. 한 번만에. 왜 중요하냐? 공업판에서 한 번만에 만들려면 그만큼 오래 비벼야 되고 깊게 넣어줘야 돼요. 실제 피부에 그걸 대입을 하게 되면 염증이 날 수도 있고 데미지가 높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만에 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본인의 손을 잘 다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중에 손님분, 사람들마다 피부를 다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타투가 어려운 건데, 그 손님을 만나게 됐을 때 손이 바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한 번이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은 6강 타투 적절한 덧씌우기 활용 방법입니다. 덧씌우기 활용 방법인데, 커버업이죠. 커버업인데 한글로 표현을 해서 덧씌우기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커버업이라고 알고 들어주시면 되고, 대제목 한번 다 적어주세요. 타투 적절한 덧씌우기 활용 방법. 커버업인데, 커버업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커버업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레터링 수랑 거의 비례할 정도로 많다라고 뭐 가정하자면 그렇게 그 정도로 많아졌는데, 그만큼 하나의 장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거고, 여러분들도 작업자가 되면 그만큼 많이 커버 문의를 받게 될 거라는 말이겠죠. 그 말은 6강은 정말 중요한 수업입니다. 중요한 수업. 자, 일단은 그러면 커버업이 뭘까요? 커버업 뭘까요? 커버업이 원래 있던 타투 위에 덮어버리는 거, 아예 안 보이게. 자, 커버업은 아예 안 보이게 덮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는 그건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커버업은 말 그대로 덮다죠. 덮는 건데, 덮어주는 건데, 그거를 얼만큼 또 덮어줄 거냐, 뭐 그런 것도 다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기존의 것을 다른 타투로 덮는다가 커버업의 정의가 될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계열로 또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쵸? 리터치 또는 터치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리터치는 진행했던 걸 똑같이 다시 해주는 작업을 리터치라고 할 거고, 터치업은 조금 다릅니다. 터치업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로 따지자면 새로 건물을 밀고 새로 지을 거냐, 터치업 내부의 인테리어만 바꿔줄 거냐 라고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강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3개월 차 과정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대3자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작업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꼭 발색 사진을 얻어야 돼요.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죠? 3개월 차 땡땡 발색 사진.
발색 사진을 얻는 이유는 얘 때문에 얻는 거예요. 리터치. 왜냐면 3개월 차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급판을 이제 끝내고 실제 사람 몸에다가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누구보다 잘하는 건 접니다. 실제 작업에 들어가게 돼도 그런 부분을 사진으로 남겨놓고 나중에 손님분께 발색 사진을 얻었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불러서 리터치를 진행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타투는 재방문율이 높고 가지치기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손님분들이 여러분들께 문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위에 보시면 커버업의 다양한 방법과 활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커버업의 다양한 방법과 활용. 커버업의 다양한 방법과 활용인데 여기 이제 쭉 있습니다. 종류부터 해서 커버력은 뭐가 더 높은지 뭐 진행 순서부터 해가지고 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커버업의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커버업의 종류. 커버업도 종류가 다양해요. 커버업도. 기존에 있던 타투를 덮는 거는 당연히 커버업이겠지만 뒤에 보시면 5가지나 있습니다. 5가지. 커버업도. 자, 그럼 첫 번째로 타투부터 한번 볼게요. 타투.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커버업은 비중이 굉장히 계속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라인도 안 되고 잘 고급판에서 방금 전에 했던 필링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준비를 계속 해놔야 됩니다. 커버업을.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첫 번째로 보는 타투에서는 옆에 적어주세요. 미용의 목적입니다. 거의 미용의 목적. 미용의 목적. 5강 아까 전에 들으셨죠? 장르별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뭐 장르별로 뭐 국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투 자체가 양면성을 띠고 있죠. 하지만 커버업에서 타투는 좋은 예라고 보시면 돼요. 커버업은. 왜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 자체가 굉장한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평생 보기 싫은 거를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예겠죠. 커버업을 할 때 주의사항은 기존의 타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존의 타투가 어떤 상태, 어떤 형태인지. 그 중에서도 피부적 데미지하고 별표까지 쳐주세요. 피부적 데미지. 피부적 데미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방문 상담이 있는 겁니다. 이 진행 순서는 뒤에 다시 또 짚어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 상태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육안으로 확인돼야 되는 부분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밑에다 적어주세요. 엠보와 발색 상황이에요. 발색 상황. 첫 번째로 말씀드린 엠보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자면 피부가 얼만큼 아까 저 위에 적어달라 했죠. 데미지. 피부가 데미지를 얼만큼 먹었냐를 엠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타투가 데미지가 많이 높게 올라가게 되면 피부가 웁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가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커버업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겠죠. 매그넘 2개월 차 때 하는 매그넘이 있는데 면작업 굉장히 평평하고 붓처럼 생겼습니다. 바늘 자체가. 그걸 부드럽게 싹 가져야 되는데 엠보가 굉장히 심한 피부예요. 지금 한번 툭 걸렸다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엠보가 심한 경우에는 거기 피부적 손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착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하나 포인트로 꼭 보셔야 되겠죠. 커버업이 온다면.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발색 상황인데, 발색 상황은 말 그대로 색이 얼만큼 남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피부에 있는 기존의 타투. 기존의 타투를 이제 덮어줘야 되는데 새까맣게 너무 잘 남아 있어요. 기존의 타투가. 그렇게 되면 그 위에 덮는다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반경을 사용을 해가지고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색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내가 디자인을 어떻게 짜야 될지 발색 상황을 통해서 디자인을 짜줘야 됩니다. 커버업은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까다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피부적 데미지를 잘 알아야지 손님분께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방문 상담을 하지 않고 사진만으로 그냥 보고 내가 디자인 짜고 혼자서 막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당일날 보니까 사진보다 진하고 크기도 커. 라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만약에 그냥 무리하게 진행을 한다. 돈 벌어야 되니까 무리하게 진행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제2의 트라우마를 남기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은 흉터입니다. 흉터. 흉터.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흉터라는 거를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 흉터를 잘 보시면 흉터가 없는 다른 피부와 색상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피부적 색상 차이죠. 색상. 색상 차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피부적 색상 차이인데 색상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커리큘럼을 받으면서 넘어가시겠지만 나중에 희석액이라든지 뭐 컬러라든지 그런 연한 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피부 색상이 다르다라면 명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작업 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더 써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상입니다. 화상 커버업. 화상 커버업은 커버업 중에 제일 어려워요. 제일 뭐 사람 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화상은. 왜냐? 그 밑에 꼭 적어주셔야 돼요. 화상을 입게 된 피부는 피부 조직이 변형됩니다. 형태가 망가져요. 피부 조직의 형태를 망가뜨리고 피부 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엉키면서 피부들이. 피부 층이 달라졌다. 피부 조직의 형태가 달라졌다. 라는 거는 뭐냐면 착색 구간이 무너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색 구간이. 그래서 만약에 화상 커버 무늬가 온다. 라면 손님분께 꼭 고지를 해드려야 되는 게 뭐냐? 리터치입니다. 리터치. 리터치는 꼭 안고 가야 돼요, 손님이. 착색 구간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리터치를 해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남기 힘들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보존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보존. 그렇기 때문에 손님분께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하는 게 맞아요. 요구. 다음으로는 절개입니다. 절개. 절개. 흉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절개. 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 개복 수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절개라는 거는 개복 수술 적어주세요.
화상처럼 범위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뭐 화상도 당연히 작은 화상이 있겠지만 보통 커버업으로 화상 입고 오시는 분들 보면 큽니다. 주먹 이상 되고. 근데 개복 수술을 보시면 화상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것도 피부층, 피부 조직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묶어주시면 좋아요. 화상이랑. 만약에 피부를 이렇게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상처예요. 피부로 따지게 되면. 왜냐? 피부를 갈랐잖아요. 그 말은 피부가 회복을 할 건데, 그래서 실로 꼬매죠.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피부라는 거는 양옆에서 당겨옵니다. 살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막 당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복 수술한 흉터들을 보면 볼록볼록하죠. 억지로 이렇게 당겨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거기에 피부층이 손상이 많이 갔을 거다. 그래서 화상이랑 비슷하게 묶어주시면 좋고, 다음으로는 점입니다. 점. 여기서 말하는 점은 작은 점 아니에요. 큰 점. 실제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세계지도처럼 생긴 점들이 있어요. 진짜 큰 점들. 막 요만하고 등 반판 막 이렇게 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디자인이에요. 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 왜냐하면 점이라는 게 만약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를 커버업을 하겠다라면 불규칙적인 걸 잘 이용을 해서 피해가면서 디자인을 짜줘야 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이 뒤에서 그걸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방법들을. 이거 좀 번외적인 내용인데 예전에 이제 JR 선생님 샵으로 손님이 왔는데 JR 선생님이 작업을 한 게 아니라 JR 선생님 동료분이 내 손님이었어요. 목에 요만한 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분은 평생 살면서 이게 평생의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 정도의 점은 병원에서도 타투를 추천합니다. 타투를. 왜냐면 이걸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타투를 추천을 하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손님분이 타투를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첫 타투가 목이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컬러까지 들어가는 작업물이었기 때문에 1차 작업으로 라인과 블랙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블랙 명암을 싹 깔았어요.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된 이후에 컬러를 진행을 보통 합니다. 블랙 베이스를 깔고 시간 지나고 아물면 위에 컬러를 입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블랙 베이스 다 끝나고 발색이 날 때쯤에 전화가 오더니 점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에 있는 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되게 미스테리하잖아요. 타투를 했는데 점이랑 같이 타투가 없어졌다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JR 선생님이 신기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1세대 분들, 타투 작업자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그걸 까대기라 표현을 해요. 까대기. 어떻게 보면 공사판 용어인데 까대기. 까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절대로 따라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옛날에는 그런 거를 뭐 했다고 합니다. 그 매그넘으로 막 그냥 상처를 계속 내는 거예요. 피부에다, 점에다가. 상처를 과하게 막 내요. 그럼 여기가 염증이 납니다. 그 상처가, 점이 있는 부분이. 그럼 그 염증이 실제로 난 피부들을 보면 타투를 작업을 하고 염증이 심하게 나면 그게 같이 떨어져 나가서 거기에 하얘져요. 피부가. 여기가 그렇게 같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점이라는 게 여기 부분이 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점에 딱 맞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쪽으로도 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꽃잎이라든지 이런 게. 그건 또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점은 없어졌지만 다시 여기다 목에다 타투를 받고 가신 손님분도 실제로 계셨고 그렇게 데미지를 입히면 다 같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그냥 재밌게 듣고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금
무식한 방법이었죠, 옛날로 따지면. 어쨌든 이렇게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5가지. 다투, 흉터, 화상, 절개, 점. 이것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할 게 아직 너무 많아요. 커버업은. 그건 뒤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커버력입니다. 커버력은 말 그대로 커버가 잘 되는 거겠죠? 블랙이 높을까요? 컬러가 높을까요? 블랙? 다들 블랙에 동의하십니까? 컬러가 높아요. 커버업은 컬러가 높아요. 왜냐면 자, 원래 색상으로만 따지게 되면 당연히 검정이 제일 진하고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색이죠. 하지만 피부는 층을 통해서 타투를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블랙 베이스라는 친구가 존재하죠. 그 위에 컬러를 입히게 되는 순간 같이 융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녹색이 있어요. 근데 커버를 하려고 하는 데가 검은색이야. 근데 거길 디자인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짙은 녹색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커버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컬러가 더 높습니다. 높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커버업은 착시 효과예요. 착시 효과. 착시 효과 적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뭐 말로만 들었을 때 뭐 블랙베이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이따 제가 참고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 이렇게 되실 거예요.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착시 효과라고 오늘부터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커버업은 그 타투를 완벽하게 가려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을 잘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이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제 팔에 커버업 타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그게 참고 사진에도 나오는데 저는 평생 그걸 안고 가야 돼요. 왜냐면 그 커버업을 하기 전 타투를 거의 5년, 7년 동안 봐왔으니까 어떻게 생긴지 정확하게 알아요, 제 팔에. 하지만 정말 잘된 커버업은 그거를 가려주는 게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이 그 팔을 딱 봤을 때 그게 안 보이는 게 정말 잘된 커버업이에요. 그 말은 이것고. 어쨌든 좀 이따 사진을 통해서 컬러가 왜 강한지를 안내를 해드릴 거고, 다음으로 이제 진행 순서,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천천히 적어주세요. 이 진행 순서는 실제로 작업자들이 하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할 거고 잘 들어주시고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 적으셨나요? 일반적인 타투 상담이랑 같아요. 하지만 2개가 추가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2번과 3번이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상담과 방문 상담을 같이 묶어서 한번 봐볼게요. 상담과 방문 상담. 일반적인 타투 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유선으로 상담을 많이 하겠죠. 구두로 그냥 카톡이나 그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자, 커버업에서는 방문 상담이 필수예요. 필수. 별표 쳐주세요. 방문 상담에. 방문 상담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만 하고
사진으로만 통해가지고 상담을 하기에는 한계가 정말 많아요. 특히 커버업에서는. 왜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데미지도 봐야 될 거고 그 실제적인 크기를 과연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냐? 못 봅니다.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일반적인 손님이 사진을 딱 보냈는데 손목에 뭐 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커버업 하고 싶다고 짰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손목을 달라고 했어요. 발목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발목이면 아킬레스건이라든지 복숭아뼈 이런 복사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서 또 디자인을 짜는 것도 있습니다. 발목은. 근데 그렇게 한번 꼬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진만으로만 해도 일반적인 타투 무늬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방문 상담이 필수고 하지만 손님분들한테 방문 상담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꺼려해요. 왜 꺼려하냐면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내 시간을. 근데 요즘 다 일을 하고 방문 상담을 해가지고 오게 되면 연차나 월차 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게다가 또 웃긴 거는 그날 와가지고 바로 작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방문 상담 통해서. 그냥 와서 보여주기만 하고 원하는 거 정한 다음에 다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근데 커버업은 무조건 방문 상담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미지, 피부 발색 상황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데미지에서 뭐 피부 엠보라고 했지만 그게 얼만큼 튀어나왔는지 엠보 상황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얼만큼 튀어나왔는지 튀어나온 정도 또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튀어나온 정도. 그리고 위에 설명드린 건데 다시 좀 적어드릴게요. 진하도 튀어나온 정도와 진하기. 거기에는 필수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일반 작업이랑은 다르게 커버업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존재를 하는데 터치 횟수가 한계가 존재해요. 내가 그 피부에다가 바늘을 갖다 대는 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정상적인 기준으로 이건 뭐 대략적인 거고 사람마다 작업자마다 바늘을 얼만큼 세게 넣는지 적게 넣는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대략 3, 4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3, 4회.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3번 투사 작업입니다. 투사 작업. 아까 전에 2, 3번이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개는 다 중요해요. 둘 다 외쳐주세요. 투사 작업. 투사 작업은 한마디로 샘플 취득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적어주세요. 샘플 취득. 샘플 취득의 목적입니다. 자, 샘플 취득을 하려면 말 그대로 앞선 방문 상담이 당연히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샘플 취득의 목적인데 이제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걸 문서화를 시켜서 내가 궁금할 때 볼 때 만약 이해가 될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피부 위에 유산지나 습자지를 올립니다. 피부 위에다가. 그 피부는 당연히 커버업할 부위겠죠. 기존 타투가 있는 부분. 올린 뒤에 기존에 있는 타투를 마카로 마킹을 해주는 거예요. 그 종이 위에. 유산지나 습자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타투가 비칠 겁니다. 피부에 이렇게 올려놓는 순간. 그러면 그때 마킹을 해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러면 완벽한 정확한 크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투사 작업을 해주는 건데 너무 디테일하게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해골이다. 해골인데 그 사람이 해골 타투를 위에다가 뭘 커버업을 하고 싶다고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마킹을 할 때 큼직큼직하게 마킹을 해주면 돼요. 당연히 사이즈는 기본이겠죠. 그리고 안에 눈이 어디에 있는지, 콧구멍 뼈는 어디에 있는지, 이빨이라든지 그 치열은 어디 있는지 정도 마킹을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안에는 디테일, 막 주름부터 해가지고 일일이 몇 시간 동안 그리는 게 아니라. 외곽선은 필수겠죠. 외곽선이 있다라면. 그렇게 1번을 해주시면 되고, 2번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랑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 피부 위에 먼저 마킹을 해줍니다. 피부 위에다가 마카로. 피부 위에다 어느 정도 마킹을 한 뒤에 거기다가 소량의 수분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카가 조금 번지겠죠. 그리고 그 상태로 그 위에 트레싱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유산지나 습자지 이런 친구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번져서 어느 정도 묻어나오게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냥 1번으로 정확하게 해주면 되지 꼭 굳이 물 묻히고 번지게 해가지고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사용할 때는 조금은 달라요. 큰 작업에서 위주로 사용이 돼요. 큰 작업, 등판이라든지 긴 다리, 긴 팔 이런 큰 작업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왜냐면 피부는 말랑거려요. 그쵸? 근데 종이는 늘어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종이가 밀려요. 큰 작업 위에다 종이를 올려놓고 마킹을 하다 보면 막 어느 순간 삐뚤어지기도 하고 밀리기 때문에 피부 위에다 해놓고 찍어내는 걸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랩입니다. 랩을 사용. 랩 사용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주로 많이 사용해요. 해외에서. 그래서 실제 컨벤션장에서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그냥 팔에다가 만약에 커버업을 할 거다 그러면 그 팔 위에 랩을 칭칭 감아요. 어느 정도 두께감이 나오게.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마킹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의 장점은 굴곡적인 부분을 잘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굴곡적인 부분. 피부에 딱 밀착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랩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랩이 찌그러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1번 체크해 놔주세요. 1번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그 샘플을 취득할 때 중요한 거 여백 사이즈는 줄자로 재주면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줄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사진 꼭 찍어두세요. 사진은 그럼 나중에 만약에 뭔가 디테일이 뭉개지거나 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일이 없죠. 옆에 핸드폰을 두고. 근데 사진을 찍을 때도 일반 손님들처럼 막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서라고 다음에 팔이 정확하게 일자가 되게 해서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조금 휘어 보이겠죠? 그런 것들 꼭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친구입니다. 디자인 상담. 디자인 상담. 여기서 가장 많은 마찰이 일어나요. 가장 많은 마찰. 손님분과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상담에서. 왜냐? 일반적인 그냥 타투 무늬 상담도 디자인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커버업은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손님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손님분과의 마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서. 자, 예를 들어 이런 별이 있습니다. 손님이 저 별을 가리고 싶어 해요. 이때 쓸 수 있는 소재가 뭐가 있을까요? 소재. 이거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커버에서 유용한 소재. 뭐가 있을까요? 장미꽃. 오케이, 장미꽃. 고래. 범고래. 뭐가 있을까요? 엄청 많아야 돼요. 정말로. 이게 자산이에요. 아이디어 싸움인 거고. 거미도 되지 않을까요? 과부거미. 꼬리 새까만 거 있죠? 과부거미. 또 뭐가 있을까요? 이모. 달. 어떤 분들은 블랙암도 나와요. 여기서 블랙암. 그래서 나왔다고 해서 나중에 손님에게 블랙암을 추천드리면 안 됩니다. 블랙암은 최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지막. 되게 많지 않을까요? 다른 것들? 뭐 물론 디자인적으로 보자면 모든 소재로 어떻게 보면 커버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강하긴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범고래. 고래는 커버업 소재의 단골이에요. 단골.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커버업을 대비해서라도 자료를 많이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해시태그나 인스타 되게 좋게 잘 돼 있잖아요. 샵 커버업 타투 치면 온갖 커버업이 다 나와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미리 공부를 해놓는 게 어버버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나중에. 근데 문제점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커버업에 유리하고 커버업에 좋은 소재들이 여기 있는데 손님분들은 저걸 원하지 않습니다. 손님분들은 말도 안 되는 걸 원해요. 저걸 커버업을 별자리를 해달래. 근데 이게 크기가 예를 들어 500원짜리 크기라고 했을 때 요만한 크기의 별자리를 해달래요. 말이 됩니까? 살짝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나? 이런 느낌? 될 수 있어요. 그 손님이 원한다면. 근데 손님이 과연 이걸 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업은 굉장히 여기서 많이 마찰이 일어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님분들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그림을 보면서 살아요. 맨날 인스타그램
내가 마케팅을 하는 순간에도 내가 뭐 팔로우 해놓은 거나 그런 분들이 다 타투이스트일 거고, 그러면 그렇게 계속 작업물을 보면서 눈이 어느 정도 계속 높아질 건데, 일반 분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 생각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꼭 커버업이 아니더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문의를 하는 사람도 많고, 혹은 나한테 뭘 해야 될지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작업자한테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뭘까? 저한테 어울리는 타투가 뭘까?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업자들은. 그 사람은 얼굴도 모르고 방금 온 그 카톡 그 한 문장만으로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걸 찾을 수 있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손님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기엔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커버에서 특히 심하다라는 거. 거기다가 하나쯤은 적어주세요. 손님은 비전문가다. 이래서 미리 공부를 해놓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자료를 많이 모아두고. 왜냐면 일반적인 상담에서도 이미지 상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커버업에서 이미지 상담이 없다라는 거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업 예시 사진들을 손님분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커버업 예시 사진들 꼭 적어주세요. 커버업 예시 사진. 그리고 또 커버업에서 재밌는 게 있는데, 커버업 난이도가 뭘로 바뀌냐면 손님이 그 타투를 얼만큼 증오하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얼만큼 증오하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바뀌어버려요. 손님분도 다양하겠죠. 나는 이 타투가 너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손님은. 그러면 100%에 속하는 거예요. 100%로 가려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한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돼도 좀 수월하다 이거예요. 주변에 있는 여백을 잘 활용을 해서 착시 효과를 일으켜주면 되는 거니까 수월한데, 뭐 40이나 20%는 너무나 행복한 거고, 그것도 좀 이따 제가 참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런 손님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 100%인데 100%는 정말 어렵습니다. 커버업하기. 애초에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완벽하게 가려지길 원하는 손님분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 어려워집니다. 정말 그냥 피곤해지고, 최대한 말로 요리조리 바꿔줘야 돼요. 손님을 구두로. 꼭 이거는 안 됩니다. 정확한 건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샘플이 있다면 당연히 이 정도가 정말 잘된 커버업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자료까지 있으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할 거고, 그러려면 미리 사진 요소는 필수가 되겠죠. 이미지 상담은 필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든, 커버업이든 일반 상담이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과정이 끝나면 예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작업 예약. 근데 저 과정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매우 힘들어요.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지칠 때가 좀 많아요. 지칠 때가. 왜냐면 이것도 또 다르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원하는 크기입니다. 손님이 원하는 크기. 손님이 원하는 크기.
그래서 손님이 원하는 크기인데 손님분들은 최소의 사이즈를 원해요. 최소를 원함. 최소 사이즈를. 나는 최대를 원해요.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이게 그냥 재밌게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정말로.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백. 커버업이 잘 되는 케이스들은 보면 다 여백의 활용도를 정말 잘 사용한 게 대부분인데 악도 별이 등장합니다. 별이 등장을 하는데 손님이 요만하게 커버업을 해달래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거를 이미지 자료나 샘플을 통해서 회유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한 실제 크기가 별이 요만하다 라면 커버업은 이만큼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이게 커질수록 이걸 커버력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손님분들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빨, 회유를 잘 시켜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는 되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앞에 있는 것들 진행 순서도 그렇고. 저 여백 사이즈 줄자로 재는 부분이 네. 정확하게 어느 범위를 재려는 건지. 예를 들어 이거예요. 투사 작업을 손님이 왔어요. 그럼 그때 상담까지 같이 이루어지겠죠. 내가 원하는 게 뭐다. 이 투사 작업 디자인 상담 안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건데 손님을 잘 꼬셨어요. 그래서 요만한 크기를 받을 건데 주변을 좀 넓어지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넓어진 부분 여백을 체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그렇죠. 크기만큼 네. 재는 거예요. 네, 그게 투사 작업을 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커버업과 터치업입니다. 커버업과 터치업. 커버업과 터치업. 아까 전에 뭐 시작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커버업은 건물을 밀어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 터치업은 내부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는 거. 여기서 두 개의 차이 중에서 하나는 견적이 다릅니다. 견적. 그리고 작업량. 두 개가 다릅니다.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견적과 작업량.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커버업이 비쌀까요? 터치업이 비쌀까요? 커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커버. 뭐 물론 다른 뭐 작업자들마다 달라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얘가 비쌉니다. 터치업이 더 비싸요. 왜냐? 얘가 높고 얘가 높아서 더 높습니다. 견적이 높고 작업량이 많다라는 게 왜 나오냐면 예를 들어 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이아 선생님 실제 있었던 일인데 뱀을 터치업을 해달라고 손님이 왔어요. 근데 육안으로 힘들 정도로 보기에 힘들 정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달래요. 육안으로 명암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빛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블랙 앤 그레이인데 빛이 안 보여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여기서 빛이 들어왔겠구나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하다가 그 빛이 어디서 꼬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빛의 구도가 나와요. 여기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밑으로 가서 위로 올라왔나?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치업을 할 때는 그 원본 사진을 찾아야 됩니다.
그 뱀의 원본 사진. 근데 그 사진을 찾는데 시간이 2주가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 원본 사진 찾는데 그 원본이 그 몇만 장의 뱀 사진을 계속 며칠 동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찾기 위해서. 뭐 이미지 검색이 있잖아요. 원본이 있어야지 이미지 검색을 해요. 팔에 있는 타투라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지. 근데 그거는 형태도 없어요. 거의 흐리 멍텅하게 마치 고무판에 바늘을 아주 얇게 넣어서 쑥 긁었을 때 그 흐릿한 형태로 남아 있어서 터치업이 어렵고 금액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터치업이 가격이 더 높아요. 터치업이. 커버업은 이제 저도 작업한 지 좀 됐으니까 그래도 막 그냥 말로 막 어떻게 헤어시키면 되는데 터치업은 원본도 찾아야 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혹은 주변에 또 꾸미는 거 커버업이랑 비슷해요. 여백 잘 또 활용해줘야 돼요. 터치업도. 다 복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터치업은. 좀 이따 사진을 보면서 터치업이나 이런 걸 또 보여드릴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터치업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커버업들도 있으니까 그건 또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육감 커버업에서 자문 구하기입니다. 자문. 선생님이란 존재가 있잖아요. 커버 문의가 들어온다라면 무조건 혹은 친한 사람이 있다라면 더 높은 작업자가 있다라면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하겠다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거의 제 생각엔 제로에 가깝다고 봐요. 커버. 그만큼 어느 정도 난이도도 있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이미지 샘플도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 구하기는 필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참고 사진을 볼 거예요. 그 전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사항. 커버 타투 이런 거는 한 몇 년 차 정도에 나을 수 있어요. 몇 년 차 정도에 편하게? 어느 정도 숙련 돼야지나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2, 3개월 동안 만에 숙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목숨 걸고 타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장의 속도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의지와 절실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든지 그렇겠지만 내가 정말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하루 종일 그림 그리고 있고 하루 종일 핀터레스트에 자료 찾고 있고 하루 종일 막 커버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은 금방 성장을 할 거고 그만큼 아이디어도 많을 거예요. 그럼 커버업 자체가 잘 나올 거고. 근데 어떻게 꼭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도 1년 차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1, 2년 차 이상은 커버업은. 왜냐하면 손님이 갖고 있는 타투가 다 달라서예요. 다 달라서. 만약에 세상의 모든 타투가 동그라미예요. 그걸 커버 무늬가 온다라면 너무나 쉽겠죠. 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타투들이 있고 너무나 다양한 피부적 상태가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경력이 5, 6년 차, 10년 차가 된 사람도 커버업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참고 자료 보도록 할게요. 커버업입니다. 커버업. 자, 쫙 봤을 때 어디가 커버업을 했을까요? 어디 부분에? 의자?
의자다. 모르겠는데. 야자수. 그러면 딱 저 그림을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다들?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잘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요? 네, 여기. 그리고 아까 의자, 야자수. 보통은 다들 의자랑 방금 말씀해주신 아래쪽이 먼저 보일 거예요. 야자수에 커버업이 돼 있습니다. 야자수에 커버업이 돼 있는데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의자가 먼저 보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커버업이 정말로. 근데 왜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거 해외에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JR 선생님이 해외에 게스트워크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커버업을 하러 왔다고 한 다음에 솔직히 상담도 잘 안 해요. 안 하고 너가 아티스트잖아. 너가 알아서 해줘 라고 하고 일정만 잡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크기 너가 알아서 해줘. 너무나 땡큐인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나 좋은 손님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요만한 크기 커버업 하는데 옆구리를 다 썼어요. 그 말은 내가 쓸 수 있는 소재도 다양해졌고 여기 있는 부분에 시선을 돌리기 위해 연로도 길게 뻗었고 밑에 있는 의자를 조금 까맣게 해서 먼저 보이게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야자수를 보시면 이 형태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이 줄기를 화이트로 한 거예요. 화이트 잉크로. 지금 보셨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빠져서 흐리멍텅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이용하고 여기 부분 이 여백 있죠? 이 부분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이게 여기예요. 이것도 다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진한 부분 야자수의 이파리예요. 표현을 하고 나서 그 이파리 결을 화이트로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잘 된 커버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커버업인데 사진이 살짝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옆면에 있는 겁니다. 옆면에. 근데 여기 이 사진을 왜 포함을 시켰냐면 여백이에요. 여백을 굉장히 잘 쓴 거예요. 어떻게 잘 썼냐? 대비입니다. 대비. 커버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배경 처리와 까만 나뭇잎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왼쪽인 하얀 피부 부분 있죠. 타투가 없던 부분. 거기다가 장미를 넣어서 장미가 먼저 보입니다. 이 타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착시 효과라고. 그걸 정말 잘 다뤄야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커버업이죠. 커버업. 자, 커버업인데 이거 말씀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투사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나와요. 투사 작업을 거친 겁니다. 거친 건데도 찍었을 때 삐져나와요. 숙련된 작업자라도 삐져나온다는 거예요. 투사 작업을 해도. 근데 만약에 안 하잖아요. 다 틀어져요. 그냥 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튀어나와도 여기 보시면 이미 이 디자인 자체 소재는 당연히 이 새죠. 부소재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튀어나온 이 라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열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리핸드로 그려서 진행을 해주고 이 밑에 보시면 뭐가 남아있죠. 저거는 그 손님이 원하신 겁니다.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오도가 높지 않은 손님이겠죠.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단골 소재들에서 잉어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런 털이나 비늘이 있는 애들이 커버업하기가 좋아요. 라인이 많고 교차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털들도 보시면 너무나 좋잖아요. 가려주기. 이런 안에 있는 지저분한 라인들 블랙으로 덮어줄 때는 덮어주고 라인이 이 털과 이렇게 겹쳤다라면 같은 털의 길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잉어도 마찬가지고 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재패니즈 타투들 커버업들 보면 대부분이 소재가 용, 잉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만한 지금 꽃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석 같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손님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뱀입니다. 뱀. 보시면 이거는 사진이고 어느 정도 대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지, 실제로 보면 정말 흐리멍텅할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공업판에다 전사 찍고 말려도 안 지워져도 이제 공업판 좀 이따 전사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사가 어느 정도 남아도 진행하다 보면 안 보여요. 그게 빛을 쬐고 밑에 A4를 깔아도 안 보이는데 실제 피부가 이 상태면 정말 어렵습니다. 보시면 배경 다 날라갔고 눈의 형태, 그리고 이 뱀의 흐름을 모르겠어요. 봤을 때 뱀의 흐름이. 뱀이나 용 그리기가 왜 어렵냐면 그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꼬였을 때 비늘이 어떻게 꼬이며 개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여기 새까만 부분에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터치업입니다. 까다롭겠죠? 얘는 뭘까요? 두 개 다 한 것 같은데. 둘 다? 네. 맞습니다. 터치업이랑 커버 그리고 리터치까지예요. 보시면 십자가 휘어 있어요. 이것도 다 잡아놓은 겁니다. 터치업으로. 그리고 내부에 있는 명암은 리터치를 또 해줬죠. 이게 어려운 커버과 터치업과 리터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범위를 보세요. 범위. 같은 사이즈입니다. 지금. 근데 다행히 이 손님이 원했던 거는 이 내부에 있는 거를 조금 많이 바꿔달라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 왼쪽에 단검을 추가해주고 검 안에 우주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봤을 때 단검에 있는 이 줄 살짝 보이죠? 이게 이 줄인데 다행히 단검이라 검의 질감 같은 느낌이 났어요. 저 라인 자체가. 그런 게 또 디자인으로 보면 한 발자국 더 올라간 거겠죠?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 공간과 이 하얀 부분들. 거기다 화이트를 넣어가지고 행성을 만들어주고 밑에 보시면 연기도 수정했죠? 수정하고 장면 상당히 터치업을 예쁘게 다시 만들어주고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고 뒤에 가면 더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이거는 커버업이죠. 커버업이고 제 팔입니다. 제 팔에 있는 애예요. 얘가 이 팔을 다 있었어요. 이 정도 사이즈예요. 정말 큰 사이즈였는데 커버업을 뭘 하지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오래 걸렸어요. 상담 같은 것도 막 생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 아기, 초롱아기인데 제 혓바닥에다가 얘를 넣자. 입을 벌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빨에 있는 뭔가 피 같은 혹은 금 같은 느낌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왔어요. 블랙이죠. 근데 이게 컬러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가 들어가면 하나의 더 착시 효과를 내주는 거예요. 흐려지게 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도 물론 이 구도나 이 디자인이나 이 디테일 자체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커버 자체가 블랙으로만 따졌을 때도. 하지만 여기에 컬러가 들어가면 더 가려준다라는 거예요. 더. 이게 블랙 베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11강 때도 또 다시 배우실 건데 블랙 베이스고 보시면 위에 블랙 명암이 쫙 깔려 있죠. 이 구름 거의 끝까지 연한 명도로. 근데 거기에 컬러를 넣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딥하게, 그냥 무겁게 이게 됩니다. 정말 잘 된 커버업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자, 이것도 투사 작업의 중요성이죠. 투사 작업. 정확히 딱딱 맞췄어요. 근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부분.
남은 이파리와 줄기 사이에 보시면 튀어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가시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가시로. 이런 게 다 아이디어인 거예요. 아이디어. 물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장미니까 당연히 가시. 하지만 막상 그게 나한테 문의가 오고 들이닥치면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아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처참한 꿀벌이 있죠. 참혹한 꿀벌이 있는데 이 친구를 가리기 위해서 요만큼의 범위를 주신 거예요. 손님이.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커버업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가장 보통 꽃을 표현할 때 이파리를 좀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꽃이 눈에 띄어야 되니까 대비 효과로. 그러기 위해서 이 진한 부분을 우리 꿀벌 친구를 가려주고 진한 부분으로. 하지만 가렸다 해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쵸? 근데 이게 한 번에 보이셨나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였죠? 이런 부분을 화이트로 한번 먹여주는 거예요. 블랙 잉크, 블랙 타투가 몸에 있는데 거기 화이트를 칠하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피부는 불투명이기 때문에 블랙 레이어가 깔려 있는 거고, 그걸 피부층을 통해서 비춰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색깔로 보여요. 검은색깔 타투도. 근데 그 위에다 하얀색을 깔게 되면 블랙 레이어에 흰색 레이어가 불투명하게 겹치고 그 위에 피부층이 또 투사가 돼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은은한 회색깔로 보이게 될 거예요. 더 은은한. 그걸 노리는 겁니다. 커버업에서는. 그리고 눈에 딱 바로 이게 띄죠. 대비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뭘까요? 둘 다? 커버업까지? 흉터 커버. 이건 3개 답니다. 리터치, 흉터 커버업, 터치업까지 포함이 돼요. 자, 이게 이 손님분이 승무원이셨어요. 승무원. 그래서 하늘을 나는 귀여운 종이 비행기를 했는데 끝에 이상한 파란 점을 만들어 버렸어요. 전에 있던 작업자가. 그래서 맨날 놀림을 당했대요. 이걸 먹는 거 아니냐고. 종이 비행기 막 피부에 꽂혔네 막 이러면서 장난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리터치를 먼저 보자면 이 종이 비행기 라인과 레터링 싹 다 잡았어요. 리터치로.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흉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커버업을 진행을 했고, 그걸 추가함으로써 터치업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파란 색깔을 이어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이죠. 얘는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좋은 소재들이 다 있잖아요. 하늘, 수채화 같은 느낌이 들 거고, 종이 비행기 살려주면 되고, 하늘에 관련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얘는 또 사연이 있어요. 이 친구도 군대를 가기 하루 전인 손님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꼭 받고 싶다고 오신 거예요. 하루 만에. 상담 작업 그날 당일날 진행된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이라 선생님이 재패니즈를 했었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많이. 전통이던 유던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당일날 바로 그려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재패니즈가 왜 어려운지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흐름은 당연히 어려워. 당연히 알아야 돼요. 재패니즈는. 근데 어떻게 보면 작업자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파도들. 파도만 봐도 이 사람 어느 작업자구나를 압니다. 실제로 재패니즈 유명하신 분들은. 근데 보시면 디자인이 다 달라요. 여기 다르고 여기 뾰족하고, 그리고 갑자기 너무 다양한 작업자가 막 한 번에 3-4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한 작업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거를 다 그렸고 이게 작업 중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가쿠도 새로 잡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사쿠라가 있죠. 꽃잎이 떨어지는 게 원래는 없어요. 근데 이 하얀 여백을 이용해서 밋밋할 수 있는 거를 살려주는 겁니다. 조금 다양하게. 그러면서 착시 효과도 입힐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돼서 컬러까지 진행을 한 작업물. 근데 되게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일만에 했으니까. 원래 이거보다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저도 당일만에 컵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좀 아쉽다. 늑대, 달. 터치업입니다. 터치업. 이거를 볼 때는 기술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돼요. 일정하게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화이트는 또 남아있어요. 점점들 있죠, 달에. 저게 다 화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기술적인 측면인데 착색 구간을 잘 모르는 작업자가 한 거예요. 피부의 착색 구간을. 왜냐? 얘네들은 희석액을 사용했습니다. 희석액을 사용했다라는 거는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했을 거고 그게 다 비착색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탈락과 함께 딱지 탈락이 이루어지면서 다 날아간 거고 화이트는 안 퍼집니다. 웬만해선. 그래서 그냥 화이트 쑥 넣어버린 거예요. 작업물 자체가 그냥 막 쑤셔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도 남았어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거의 눈이 안 보이죠. 이런 것들도 다시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뭔가 형태가 좀 예쁘지가 않아요. 일단 형태 자체가 구도도 안 예쁘고 그래서 이 밑에를 온전한 구도처럼 느껴지게 배경 처리까지 해주고 이런 게 이제 터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커버업이죠. 커버업이죠. 이것도 당일날에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려놨죠. 그려서 진행을 한 거예요. 완벽하게 거의 가렸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당일만에 했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배경 느낌의 어두운 초, 좀 다크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컬러가 왜 커버업이 강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장미죠. 그리고 위에 거의 블랙암 수준으로 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저 경계가? 안 보이죠? 그게 이 밑바탕이 된 거예요. 이 장미의 밑바탕이. 장미가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녹색 계열인데 이거보다 더 밝은 계열을 아마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잉크를. 그러면 블랙 위에 그 녹색이 올라가고 그러면 같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좀 더 딥한 컬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12강대도 정확하게 다루실 겁니다. 블랙 베이스라든지. 하지만 커버력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좋다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새카맣죠? 근데 여기 컬러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력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커버업이죠. 가운데 이 부분을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주변을 요즘에 말을 안 들어요. 주변을 뭐 양식을 만들어주고 해서 이런 것들도 다 잘된 커버업이에요. 그만큼 커버업이 어렵고 실제로 정말 난해하고 이상한 커버업들 많습니다. 검색해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커버업을 막 인스타에 광고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은 사전조사 잘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흉터인가요? 수술? 맞아요. 절개입니다. 절개. 절개 수술을 장미로 커버업을 했는데 여기 사진에서도 잘 보시면 보여요. 흉터가. 잘 보시면 보여요. 잘 보시면 보인다는 건 정말 잘 된 거예요. 커버업이. 그만큼 이런 착색 구간이 무너졌을 수도 있는 부분에 자리를 잘 잡았고 얘도 분명히 리터치를 해야 됩니다. 리터치. 살짝 피부가 물어 있어요. 이 부분 여기까지. 구도도 잘 짜야 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흉터가 구도가 이렇게 꼬여 있을 수도 있고 일자로 내려왔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겠죠. 얘는 뭘까요?
화상입니다. 화상. 여기 보시면 이 구간이에요. 조금 다르죠. 피부적 질감도. 이분도 리터치를 하시고 어느 정도 보존이 되시긴 했습니다. 근데 당일에 그 작업을 하고 나서 발색 첫 번째 작업하고 발색이 났을 때 여기 거의 다 없어졌대요. 근데 다시 리터치를 해주니까 어느 정도 보존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보단 이게 낫잖아요. 좀 빠지더라고. 절개죠. 절개.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이런 애들이. 이 곡선을 잘 이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 어렵기도 하고 소재 선택은 조금 괜찮을 수 있겠죠. 흰 소재들이 꽤 있으니까. 이 볼에 눈이 참 귀여운 것 같습니다. 항상 강의할 때만 느끼는데 눈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보시면 여기죠. 뭘까요? 이 친구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뭐가 보이십니까? 왼쪽 사진에 호랑이? 그쵸, 호랑이 보이죠? 근데 잘 보면 안에 나비도 있어요. 매지가이랑 나비가 보이십니까? 살짝 붉은 형태로. 첫 번째로 나비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레이저로 지웠습니다. 두 번째로 저 귀여운 애기 호랑이를 받았어요. 또 지웠어요. 그 상태예요. 이 피부는. 그 위에 커버업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이 피부는 갈대로 간 피부입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정말로 이제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그래서 아마 착색도 잘 안 됐을 거고 그만큼 조금 파워도 높여가지고 작업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전에 피부에 터치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걸 원하시는 부엉이인가 올빼미를 받아가셨죠. 잘 보시면 피부 질감이 이상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살짝 찌글찌글하죠. 자, 이 친구인데 문제의 친구입니다. 커버업이죠. 커버업, 터치업도 아니고 커버업이에요. 정말 어려운 커버업이에요. 정말로. 왜냐? 내부에 있는 뭐 터치업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섞이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어요. 조금 섞이면. 왜냐? 얘를 좀 살리면서 주변에 있는 걸 추가해주면 되는데 싹 다 바꿔달래요. 소재는 또 그대로 유지.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무늬였는데 이것도 제이알 선생님이 작업을 하셨고 정말 힘들었다고요. 제가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크기 이 범위랑 똑같이 해달래요. 선생님이. 그 안에서 십자가 키워달라고 하고 천사 가려주고 밑에는 별 가려주세요. 이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미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무늬가 오잖아요? 그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외국 살던 분인데 작업을 받으러 이제 한국으로 오셨고 이 반대쪽 팔에 이거랑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이분은 그것도 다음에 해주세요 하고 다시 해외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안 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근데 며칠 뒤에 페이스북 SNS에 이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거를 커버업을 한 거죠. 했는데 그분이 또 제이알 선생님이랑 아는 작업자였어요. 그 작업을 한 사람이. 그래서 전화하니까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다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욕을 하니까. 참담하죠. 보시면 허스키죠. 어떻게 보면 늑대입니다. 늑대예요. 일단은 얘가 늑대인데 늑대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동네에 묶여있는 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데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못 잡으면 그게 허스키가 될 수가 있고 그 포인트를 잘 잡으면 늑대가 될 수 있는데 눈매입니다. 눈매. 이런 부분은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눈매가 얘 처졌어요. 처지면 허스키가 돼요.
실제로 나중에 그게 궁금하시면 그려보셔도 되고 아니면 늑대 사진 있으면 픽셀 유동화로 한번 눈매만 바꿔보세요. 그냥 바로 허스키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특징인데 못 잡은 거죠, 이 작업자가. 그래서 그것들 다 싹 위로 올려주면서 날카롭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코 부분도 너무 커요. 코가 너무 뭐 뭉개진 코처럼 큰데 그거 다시 위에 명암을 깔아줌으로써 크기 잡아주고 입술의 형태 여기도 뭐 턱이랑 여기 코 요 밑에 부분이 거의 합체가 돼 있어요. 그것도 다 명암을 깔아줌으로써 구도를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준 뒤에 주변에 부소정의를 좀 넣어줌으로써 더 눈이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 작업물인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손님의 증오도를 말씀을 드릴 때 보여드린다 했던 게 얘예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 손님이 원하는 거는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캐릭터를 원했어요. 그 레터링이 애초에 그 손님이 원했던 게. 그래서 처음에 밀리라고 해가지고 그 밀리 찾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막 책에 빨간 색깔 스트라이프 옷 입고 그 찾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사다리 타고 밀리가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걸 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심슨을 더 좋아해가지고 심슨이 어떻게 했냐 하니까 그건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잘 맞아서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하고 일부러 마지막은 남겨달라 했어요, 손님이. 여기 보면 기존에 있던 거 그냥 이렇게 칠한 것 같이 보이지 않게 하고 나서 잉크 컵으로 그냥 페인트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도 굉장히 작업할 때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 작업입니다. 이런 손님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엔터 선생님이 커버업을 하신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리 드로잉으로 한 겁니다. 프리 드로잉으로 흉터에 맞게 당일날 그려서 작업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흉터다 보니 이런 피부적 질감 차이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커버업을 알아봤고 어떤 것 같으십니까? 재밌을 것 같죠, 커버업? 머리 빠집니다. 힘든 손님 만나고. 자, 이제 뭐 강의는 거의 막바지고 마지막으로 과제가 있어요. 과제. 너무 즐거운 과제죠. 과제입니다. 자, 보시면 스케치북에 앞장 뒷장에 점 가운데에 500원 크기의 별을 새까맣게 사비로 칠해주세요. 새까맣게. 뒷면은 뭐 안 칠해도 됩니다. 그냥 별이 어디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니까 앞장은 빈틈없이 종이가 울 만큼 새까맣게 별을 500원 크기로 해줘야 돼요. 이거를 해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손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님이에요. 제가 이제 소재랑 크기를 정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뭐가 좋을까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원래 맨날 기수마다 달라요. 제가 요구하는 게 어떤 기수는 귀여운 조류를 그려와라, 어떤 기수는 슬픈 호랑이를 그려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정했습니다. 겨울 사물을 그려와 주세요. 겨울 주제 사물. 이제 겨울이 끝나가니까 크리스마스도 될 거고 겨울 주제 사물 되게 많겠죠. 기물 뭐 다 포함돼요. 겨울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스노우볼 그런 것들 예쁘겠죠. 그 벽에 술록 막 뿔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기는 남자 손바닥 정도 크기. 이 크기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크기. 손님이 이렇게 문의를 했다 하고 그 가정으로 그려오시면 됩니다. 도안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앞에 있는 별은 새카매야 돼요. 새까맣게 칠하고 빛에다 이렇게 비춰보면 그 위치가 나오죠. 그걸 뒤에다 그냥 형태만 체크해놔도 됩니다. 뒷장 그렇게 해봐 주시면 되고, 당연히 커버 과제이기 때문에 사전 자료 조사는 필수예요. 필수. 보기만 해도 도움이 돼요. 보기만 해도. 그 굳이 막 직접 그려보지 않아도 모든 자료들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해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론 강의 끝나면 자료로 돌아가셔서 레터링 전사 찍은 거 말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확 지우지 마세요. 안 말랐을 수도 있잖아요. 확 지우지 말고 끝에서부터 살살살살 지워보면 그게 어느 정도 남았는지가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말랐으면 직접 건조해주세요. 드라이기가 있으니까 직접 건조를 해주셔서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